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 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연속.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 대표님 오늘도 오셨어요. 네. 쏠.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상으로 둘, 하셔야 셋.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뭐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 된 것 같아요. 예. 지난 에피소드 1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 회에 김재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와.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에. 예. 오늘 회. 착착부터. 착착. 예. 오늘 그러니까 발음 잘못하면 오늘 회? 아세요? 네. 예.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관련돼서 네. 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질문 오늘은 홍석 씨가? 네, 제가 첫 번째 듣다가 궁금했던 게 거제 앞바다에서 당신의 저녁 식탁까지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회를 전합니다. 이 문구가 단순히 그냥 메시지로 들리다기보다는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맥락을 좀 잡아주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시작이 뭐 3, 4개월인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보실 때 수산업이라는 그런 특수한 업종에서 과연 신선 제품 이렇게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 종사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 보면 요즘에 원래는 농수산이나 채소가 많았거든요. 헬로네이처도 그렇고 근데 헬로네이처도 결국에는 대기업 자회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은 아직은 특색이 좀 많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수당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또 미국에 있는 그 벤치마킹했던 회사처럼 좀 더 커져가서 예, 다양한 이런 또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네. 와, 오늘 홍석 씨가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머리에서 퇴사를 해야 할까? 이직을 해야 할까?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다가 오늘 회의를 딱 보고 이 대표님 오시면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겠다. 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직장인들이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요? 스타트업은 하고 싶은데 네. 가장 접근이 그래도 일상생활에 밀접한 게 이런 신선 제품.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미션 말씀하셨던 거 의미. 그거는 근데 사실 그 캐치프레이즈라기보다는 좀 저희 서비스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냥 문구였었어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딱 들어갔고 저희가 소구하는 상품이 자연산이라는 게 들어갔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거를 전달해야 되니까 저녁 식탁이라고 딱 하면은 저녁 식탁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잖아요. 6시, 맞아요. 7시에서 8시 정도다. 이게 딱 느껴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쉽게 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애가 무슨 서비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연산회를 서울까지 올려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언제 주문해야 되냐, 어떻게 주문해야 되냐,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객님들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문장을 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가 이제 수산업을 바라보는 입장 어떤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농산물이랑 축산물 쪽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 헬로네이처 같은 경우도 산지에서 직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시작을 하는 품목이 채소나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는 게 축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축산. 요즘 같은 경우에 정육각이나 맞아요.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되게 많이 큰 스타트업이고 해서 뭐 농산 쪽도 그렇고 축산 쪽도 그렇고 사실은 뭐 농산 쪽에서는 또 뭐 만나박스 같은 것도 있고요. 맞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수산 쪽은 그런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인어교주 해적단. 네, 맞아요. 인어교주 해적단을 제외를 하고는 거의 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것도 그렇고 브랜딩도 잘 안 되어 있는 맞아요. 카테고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산 쪽에서는 뭐 한돈 이렇게 하면은 돼지고기를 맞아요. 파는 거다 딱 이렇게 느낌이 오시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같은 것도 뭐 청송사과, 뭐 사과가 뭐시기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농축산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서울로 바로바로 올려보내야지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농촌 지역을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일이나 이런 걸 사오지는 않으시는데 아마 바다 쪽을 내려가 보시면 꼭 수산시장을 방문을 하시거나 거기서 건어물이나 뭘 사오시거나 회를 드시거나 이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시장 자체가 소비자가 산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생산자분들이 도시에 올라오지 않아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애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가 있고 근데 생산자들이 처리를 하고 싶은 운영 방식이 있어서 그걸 중간에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어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민어 같은 거를 판매를 하는데 민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생산자분들 이 민어를 그냥 한 마리씩 파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한 마리가 되게 비싸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 네, 할 정도로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싼 물고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 정도 한 10kg 정도 되는 물고기를 소비를 하려 그러면 어느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거를 소분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고 약간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수산물 쪽이 약간 좀 수산업이 특히나 좀 터프한 시장인 거는 맞기는 한 것 같고요. 인수 얘기가 아까 전에 단어가 네네 확 들어서 갑자기 중요한 포인트죠. 떠오르기는 했는데 저는 오늘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당분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브랜딩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는데 오늘에는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딱히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정도? 네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거제도 문구 있잖아요. 네네. 그 거제 앞바다에서 당신의 저녁 식탁까지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회를 전합니다. 그 브랜딩에서 그 고객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TPO가 있거든요. 그 타임 플레이스 오브젝트. 그 문장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어찌 보면 오늘의 회를 구매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브랜딩의 전체 컨셉들이 이미 녹아져 들어가 있어서 굳이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것 같아요. 이미 그 문장으로도 오늘의 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경험 바에 의하면 대표님과 사이트와 패키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어디 쇼핑몰에서 이제 주문을 하거나 이런 패키징 상태를 보면 대략 느낌 오는데 디자인은 누가 하시세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원래 대표들은 다 해야 됩니다. 회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 디자인을 뽑고 싶은데요. 주변에 노는 디자이너 한 명 있던데. 네 뽑고 싶은데 풀타임으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보면 그 상품 사진 찍는 것도 그냥 찍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표님의 그런 엣지로 그런 디자인 그 사진들이 나오는 걸로. 그 사진도 제가 찍고 있고요. 근데 사진 실장님이 계셔서 예전에 이제 홍보대 행사에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계셨던 실장님이 계셔서 그 실장님의 몸값을 후려쳐가지고 엄청 싼 가격으로 찍어만 달라. 대신에 세팅이랑 이런 거는 저희 쪽에서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푸드 슬라이스트 분이 계시지는 사진 진짜 않아요. 잘 찍으시는데요. 맞아요. 근데 아마 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거나 잘못 찍었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떤 측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네네. 왜 자신감이 없어요?
원래 제품 사진 찍는 쪽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음식은 또 음식대로 따로 찍으시는 분들이 푸드스타일러가 네네네. 전문적으로 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으셔서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걸 배치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던가 그런 정통적인 어떤 있으실 거예요. 문법이 네네. 좀 약간 깨질 수는 있으나 네네네네. 근데 이용자가 봤을 때는 그 음식이 뭐 잘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네. 저렴한 편이에요. 가격 책정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은 그러니까 소매가 말고 저희가 파트너분들이 도매가에 받으시는 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그쪽에서 이익이 안 남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고 저희가 수익을 남기는 부분으로 해서 소비자가를 책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횟집에서 먹는 가격이랑 비교를 많이 하실 건데 횟집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높은 거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세이브가 돼도 싼 게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갔었잖아요. 딱새우를 정말 1일 1딱 갈 정도로 정말 계속 먹었는데 그때 10마리 그냥 10,000원이었거든요. 동문시장에서. 근데 지금 20마리에 22,500원이에요. 네네. 별 뭐 차이가 없네. 네, 별 차이가 없는. 와, 여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상품이에요. 인기 상품이 많이 주문해주세요. 네. 와. 여기 이 영상 자막에 딱새우 자막. 맞아요. 네. 사진도 딱 맛있어 보여요. 저희 참치도 파는데 참치도 아마 동일 가격에 다른 온라인 커머스에서 파는 것보다 한 25% 훨씬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 여러분 지금 마감 임박했어요. 네. 제철 또 지나면 또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요. 근데 꼭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 전후로 매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꼭 마케팅 할 때는 꼭. 알겠습니다. 홍성 질문.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소셜 커머스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딱 느낌이 나오는 게 사진이랑 또 문구가 보면 커머스 사이트 중에 거의 문구를 그냥 딱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톡톡 튀는 감정적인 언어가 많잖아요. 후킹하게 그냥. 약간 수산계 29cm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새우보다 랍스터보다 맛있는 제주 딱새우의 20미 뭐 이런 거나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신선하게 뭐 항공직송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수산시장보다 싸고 자연산이라 더 좋은 느낌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봤는데 오늘 회에서 이제껏 고민하여 먹어본 적이 없었던 회를 정직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프리미엄 회 마켓입니다. 이런 문구도 저는 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입사하시겠어. 아니 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시리 회는 진한 분홍색에 옅은 진주빛 분홍색이 퍼져 있어 예쁩니다. 이거 거의 의상 사이트에서 맞아요. 약간 의류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회가요 생각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단어가 약간 한정되어 있긴 하죠. 그냥 뭐 어떻게 조리한 게 아니라 그 원물 그대로니까. 그 광어회랑 우럭회랑 드셔보시면은 사실 잘 구분 못하죠. 아직도 그러다 모르겠어. 보니까 비사요구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UF에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마케팅을 집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직관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이게 그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이거를 보셨을 때 이게 직관적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서는 진행을 하기는 해요. 네. 카페 다 대표님 쓰세요? 따로? 네네. 우와. 직원들은 뭐예요? 직원들은 배송만 하는 거 배송. 몇 명인가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조금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물량을 적은 직원들이 지금 소화를 하고 계셔서 이제 운영이랑 물류 쪽에 지금은 중요하고 계세요. 농담이라고요. 1년 안 된 스타트업들은 진짜 진짜 초기 자본금이 많지 않은 이상 직원도 2명, 3명 쓰는 것도 이제 부담되기 때문에 저는 김재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임정우 세트장님이 공유해 주신 거 글을 보다 보면 중간에 이제 6개월 만에 0.5톤에서 4톤으로 판매량을 증가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배송이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뭐 물량은 뭐 많이 또 확보할 수는 있지만 또 배송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류 쪽에 이제 비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우선 빡시게 굉장히 열심히 한다, 약간 이런 사람을 갈아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했었었는데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한 10년 정도 몸담고 계셨던 전문가분을 저희가 모셔왔어요. 아, 지난번에 그분. 네, 그래서 모셔와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나 이런 거를 좀 잡아나가고 있는 편이어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2월 달에서 3월 달에 매출이랑 그리고 주문 건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는데 거기에 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한 달에 그 배송하는 건수가 1,500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요번 3, 4분기죠. 3, 4분기에 1,500건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이커브를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물류 전문가를 모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모르는 영역이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한 몇 %가량 되세요? 저희가 지금 수익률은 25% 남기는 걸로 설정은 해놨어요. 아, 그래요? 설정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높다. 신선회의 인스타카트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어요. 인스타카트에 대해서 살짝 인스타카트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인스타카트의 어떤 점이 이제 이렇게 매력적으로 왔는지 이제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스타카트는 미국에 이제 마트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 대행해 주는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이마트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가서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져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겠다. 미국 넓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게 마켓컬리 들어가기 전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마트에 가기가 어렵고 근데 마트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품들이 되게 편의점에서 안 팔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사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많이 했고 전 남동생을 되게 많이 심부름 많이 시켰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현실남매. 네. 오빠나 남동생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장바구니 한 5만 원짜리면 한 10,000원 주면서 네 갔다 와라 막 이러면서 시키고 했었었는데 그런 거를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왔고 근데 뭔가 그런 걸 먹고 싶은 니즈가 있고 근데 주말에는 나가기가 싫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그때부터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에 들어갔던 것도 마켓컬리가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인스타카트라는 서비스를 한다더라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던 거였었고요. 그러다가 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자연산 회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겨울 시즌에 생산 원물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물고기를 안 잡으러 나가세요. 그렇죠. 날씨가 추우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근해 조업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유도 있어요. 요즘에 오징어가 되게 금값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오징어 회라고 하면 되게 싼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1kg에 거의 뭐 정말 금값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지금 금어기도 생겨서 오징어를 못 잡는 기간도 생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잡히는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취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 나오는 것 도시어부랑 막 이런 데 보면 낚싯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허가가 없으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라이센스에 대한 게 지금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조업량이 계속 줄어든다. 이거를 원물이 계속 생산하는 양 자체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계속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오늘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이제 추우면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날씨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취소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 시점에 제대로 못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이거 우리가 생산이나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가. 인력도 되게 사람도 적은데 네. 이 적은 거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약간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노력을 들일 거면 인스타카트를 그때 했을 걸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친하게 지내셨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던가 그리고 오늘의 VIP 큰 손님들을 만나 뵈면서 인터뷰를 이제 좀 많이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자연선회를 드시는 게 생각보다 고객들은 중요하지 않더라. 였어요. 네. 그럼요. 먹으면은 좋지만, 네, 먹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맞아요. 네네. 하지만은 그냥 깨끗하고, 네, 신선한 회를 맛있는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근데 수산시장에서 가서 드시지 않는 경우는 네. 흥정하는 게 너무 맞아요. 피곤해. 맞아요. 어느 네. 집이 싼지 잘 모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2, 3인분에 얼마라고 하는데 2, 3인분에 물고기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네.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비용을 내세요. 지불을. 맞아요. 그렇게 하시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나는 한 5만 원, 야 우리 뭐 한 3, 4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은 5만 원, 6만 원씩 막 이렇게 키로당 막 네, 네. 근데 많이 왜 해결되죠. 이게 이 인분인지도 잘 납득이 안 네,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찰제가 되어 있고 집에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회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또 회는 계속 해야 되겠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생산 쪽을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누군가에게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네네. 우리가 이제까지 1년 동안 했던 운영 그리고 배송,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생겼으니 네. 생산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서울에 굉장히 좋은 곳이 5군데나 있더라고요. 노량진, 가락시장, 그쵸, 강서, 그쵸, 그쵸. 마포 전문가분들이 몇백 명이나 계시고 수조도 있고 재고 관리도 되고 엄청 잘 되시는 거예요. 인프라가 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죠. 매일매일 신선한 하루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쵸, 이러다 그쵸.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다 줘도 되지 않나? 자연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맞아요. 하면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인스타카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네. 마트에 있는 상품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빨리 받아보는 건데 수산시장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가격 정도만 문제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빨리 받아보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지금 있는 모델에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산업의 인스타카트를 표방을 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오늘의 같은 서비스는 네. 없어 지금. 사실 딱 글로만 봤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네. 여러 가지 그 경영 전략으로 봤을 때는 네.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나 원태들을 다 소구를 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 시간이나 여러 가지 맞습니다. 기회비용들을 세이브를 네.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뭐 이커머스 경험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그 버티컬 비즈니스도 하고 계신 입장에 이쪽 이제 스타트업 마케터들 이제 뛰어들고 있는 네, 사람들이나 그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했었던 유사한 마케터들한테 오늘의 회에 만약에 마케팅을 맡긴다면 네. 예, 어떤 디렉션을 요청을 하고 싶으세요? 예.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예, 예. 꾸준히 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라. 예, 예. 꾸준히. 네. 그게 꾸준히라고 하는 게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조언 이거 마케팅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생각보다 이벤트나 아니면 눈에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네.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보통 이런 이벤트 폰을 한 번에 확 뿌려 이렇게 하시면 그 당장의 매출은 올라갈 수 예, 있는데요. 순간이니까. 떨어집니다. 네. 반드시. 그걸 권유해드리지 않아요. 저희 지금 오늘 회도 그렇고 저희는 오늘 10을 했으면 내일 15, 내일 모레 20을 할 수 있는 매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표님들이나 들어오시는 마케터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 무리한 목표나 KPI 세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받은 금액 때문에 어떻게든 ROI나 로아스를
만들려고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홍석 씨 열심히 적는데 네? 질문 없어요? 질문이요? 네, 오늘은 당신에게 질문권을 많이 줄게요. 네. 질문은 모르겠고 오늘의 주식 있으면 좀 사고 싶네요. 그렇죠. 네. 오늘의 왜 주식. 근데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많이 계셨어요. 네, 되게 네. 우연치 않게 뭐 의도하신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기회인데.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보통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냥 안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좀 조직 커지는 만큼 이제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옮기셨단 말이죠. 네, 네. UMF에서도 나오시고 어떤 계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창업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거 어렵다던 창업을 하셔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UMF에 있을 때 마케팅을 그렇게 큰 규모로 이제 집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제 소재를 고르는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보통 패션 쪽이랑 뷰티 쪽이 CTR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가 높고 여자분들이 많이 네, 사시죠. 네. 네. 그렇거나 아니면은 상품 자체가 화려하다 보니까 눈에 굉장히 네. 가시적이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쿠팡이 배너에다가 자꾸 기저귀를 기저귀요? 네, 기저귀를 계속 노출을 해요. 네. 기저귀랑 물티슈를 노출을 네, 해서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대행사 통해 가지고 여기가 CTR이 얼마 정도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네, 너네 그쵸. 몇 분에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는데 네. 뭐 반의 반도 아닌 수준의 CTR을 가지고 있는 배너를 네. 계속 주구장창 걸더라고요. 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저희는 쟤네들 약간 돈이 진짜 많나 보네라고 생각을 의도가 했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쿠팡이 유아동 카테고리에서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미리 시작했구나. 미리 네. 깔아놨구나. 밑밥을. 네네. 저희는 마케팅을 했을 때 그냥 굉장히 단기적인 퍼포먼스, 매출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때 그 의도를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3, 40대 그리고 그렇게 아기를 가진 고객님들이 네. 자주 구매하시고 재구매가 크시고 장바구니 단가가 컸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그쵸, 기대션 유저들을 때문에. 모으려고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이제 소재로 걸었을 때가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근데 UMF에서도 되게 유사한 느낌이 있었던 게 식품을 걸면 잘 안 돼요. 물 같은 거 싸게 뭐 삼다수 6병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쵸. 엄청 쿠폰도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파는데 네. 물건은 진짜 엄청나게 팔리는데 저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도 돌아보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산 사람 누구야? 네, 사신 분이 네, 여기 있네요. 계시겠죠? 네, 네, 저입니다. 엄청 많이 팔리기도 팔려요. 네, 네. 그런데 소재로 걸면은 뭐 누구 하나 클릭하지 않는 애매한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는데 클릭을 하지 않는 굉장히 신기한 그렇죠. 보긴 하는데 경험을 진짜 봐요. 콜택션까지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 그 식품 쪽에 이제 매출을 봤더니 패션이나 뷰티나 다른 카테고리를 담당을 하는 것보다 신선식품에 네. 신선식품 그땐 식품이죠. 식품 쪽의 카테고리 매출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네, 네. 거예요. 매출은 높은데. 네네. 몇 프로나 됐었어요? 그때 한 40% 정도 됐던 것 40%나요? 네네. 근데 이제 주로 구매를 하셨던 거는 네, 야채나 과일 같이 진짜 신선식품 쪽은 아니고 네. 가공식품 쪽. 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곱창을 조리를 할 수 있다거나 만두 뭐 이렇게 싸게 팔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많이 대량적으로 이제 사시는 것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네. 식품을 CTR로 그러니까 배너로는 클릭을 안 하면서 왜 들어와서 살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고 싶어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하다가 네.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사게 하는 경험에 대한 이제 궁금증 때문에 UMF를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돌아 갔던 데가 네네 M사 였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이 이제 녹음하고 가셔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에피소드 2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막 에피소드 1, 2를 하시면서 김재 대표님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녹음한 소에
feel, 예, feel 느낌. 대표님에게 오늘 회란? 예. 예. 느낌 이제 좀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질문제 없는 건데 그냥 막 물어보는구나 이게. 막 던지는 거. 저한테 오늘이란 그러니까요. 오늘이란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오늘 회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네. 오늘 회가 커야 내가 더 많이 번다. 예. 그렇죠. 결국에는 오늘 한 발자국 나가야지 내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먼 미래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는 거 아니면 내일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해본 게 처음이어서 약간 지금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말 잘하셨는데. 네,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네, 강연도 요새 좀 아니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구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와, 다행이네요, 저희. 뭐가 다행이에요? 아유, 다음에 잘 되면 또 불러야 되는데. 아, 맞네. 네, 다음에 오늘 회가 만약에 상장한다고 하면 그때 어시구나 또 다시. 제가 결제해서 부르신 분이에요. 와. 그냥 안 오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덥석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죠. 선생님, 속전속결로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네. 저희는 돈 쓴 거에 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케팅 빅리그 시즌 3 에피소드 1, 2를 통해서 오늘의 매출이 좀 더 많이 좀 로아스까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마케팅 빅리그 시즌 3 에피소드 1, 2였고요. 거제 앞바다에서 당신의 저녁 식탁까지 아침에 갓 잡은 신선회를 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늘의 회 김재현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시즌 3 시작이었는데 새로운 곳에서 녹음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진짜 새롭게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고 오늘 또 귀한 손님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드려서 오늘의 일을 오늘은 오늘 일로 하고 오늘은 안 되면 뭐 내일로 미루고 오늘 안 되시려나 봐요. 오늘의 회가 내일 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는 뭐 잘합시다. 네. 그 다음에 허희정 박사님. 네, 오늘 저희 사실 어떻게 보면 시즌 3의 첫 방송이기도 하고 저도 좀 약간 긴장을 했는데 대표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재미있게 1, 2회가 금방 했던 것 같고 대표님이 일찍 끝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촬영은 짧게 장난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번 시즌에 저희가 되게 나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도 좀 준비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말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직 1년 좀 넘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빵에 한번 2월 추천도 들어가고 파티도 한번 추천해주고 그리고 세제광 맞죠? 그분들도 감사하게 표현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작년이랑 그 팟빵에서 2월 추천한 거 대비하면 트래픽이 정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요거를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뭔가 저만의 또 서브 한번 아이디어 이벤트 한번 깜짝 준비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깜짝이 아닐 수도 있는데 깜짝 놀랐으면 좋겠다. 우선은 좀 스튜디오도 좀 약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거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공개 방송까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 하면 되나요? 일단은 저는 몇 가지를 써온 거 그대로 한번 그냥 읽을게요. 본인이 준비해서 했구나. 아이고, 우리 깔아준 거예요? 일단은 2018년 마케팅 빅리그 시즌 3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는 좀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현장 이야기, 보고서 이야기, 트렌드 얘기까지 영상 컨텐츠, 그 텍스트 그리고 오디오까지 다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빅리그에 이제 초기부터 같이 해주신 현웅재님, 홍성님 그리고 시즌 2에 해주신 서희정 박사 그리고 저까지 4명이서 만드는 컨텐츠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오늘 회뿐만 아니라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에서도 마케팅 빅리그 많이 파티 파티죠 파티 맞아요. 파티에서도 마케팅 빅리그 검색 많이 해주시고 구독이나 하트 뿅뿅 맞아요. 하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구독 좋아요 앞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진짜 바쁜 시간 주말에도 네. 나와주신 김지현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 인사드리고요. 시즌3를 함께 오픈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에피소드 3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